가장 먼저 아마 고민하셨던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저는 농지개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뭐 일제시대 때도 농민들 엄청난 수탈을 당했고, 그리고 뭐 지주들로부터 뭐 아주 고율의 그런 소장료를 내다 보니까 뭐 거의 절대 다수가 농민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에서 이 농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대한민국이 생존이 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위기의식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946년에 북한이 자기네들 그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그 뭐 무상분배 방식의 그런 그 혁명적인 토지 개혁을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남한 사회도 알려져서 남한 농민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약간 이 농지를 그 소작인들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제일 먼저 염두에 두시고 농지개혁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북한에서 한 무상 그 뭐 몰수 방식의 이런 그 농지개혁은 사실 농지를 뺏어가지고 땅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굉장히 좀 뭐 혁명적인 발상으로 했는데, 농민들에게는 그 경작권만 줬지 소유권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주 자리를 국가가 다 대신한 거죠. 그래서 북한의 그 농지개혁은 농지개혁이 아니라 전 인민의 소작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이건 내 땅이 아닌데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? 그때서부터 북한의 농업이 쇠퇴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은 그야말로 제 나라 그 국민들 먹여 살리지 못하는 이 참혹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. 반면에 우리는 지주들에게 그 뭐 땅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가증권이라는 걸 주고, 그 다음에 농민들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내 땅을 가진 농민들, 이건 내 땅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6.25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 자기네들이 쳐들어 내려가면은 뭐 쌍수를 들어서 농민들이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에서 쌀을 한 톨도 안 가지고 왔다. 이건 박갑동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. 남한에 내려가서 농민들이 우리 해방군을 위해서 쌀을 가져올 테니까 쌀 같은 거는 가지고 가지 말자. 그래서 쌀을 한 톨도 안 가져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남한의 농민들이 자기네들을 반기기는커녕 뭐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보급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인민군은 낙동강 교도에서 싸울 때 그 매반상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안 했어도 제풀에 다 그 주저앉았을 것이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사실 그 뭐 법은 통과가 됐지만 농지개혁법을 시행을 하려면 시행령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빨리 서둘러서 하라는 엄명이 있어서 1950년 4월 15일에 그 농민들에게 농지를 그냥 다 분배를 해버립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시행령이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우리가 6.25 이전에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6.25 남침 전에 농민들이 다 내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.25 때 그 공산당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다, 이렇게 학자들은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일본 학자 그 사쿠라 히로시라는 사람이 그 왜 한국전쟁이 6월 25일에 일어났을까, 이런 책을 썼는데요.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은 남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농지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6월 25일로 남침일자를 잡았다, 이렇게 주장하는 책도 발간이 됐습니다. 그 농지개혁의 그 여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한국 사회에 그 긍정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농민들이 계속 동조를 하는 바람에 뭐 베트남은 공산화가 돼버렸고 필리핀은
지금도 막 공산 반군들이 뭐 여기저기서 뭐 세금도 걷고 심지어 그 뭐 어떤 섬에서는 공산 반군들이 그 젊은이들 직입해서 그 공산 반군으로 만든다는 뭐 얘기도 있고 이게 다 이제 그 땅 없는 농민들 농지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 농지개혁을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도 소득 분배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. 지주계급이 그 소멸됨으로 인해서 뭐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그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또 청산이 됐고 그리고 뭐 지주와 소작인, 뭐 부자와 빈자 간의 이런 그 계급 갈등의 요소들을 그 없앨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전 국민이 뭐 다 계급이었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사라진 그야말로 출발점에서부터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박정희 시절에 캔두 스피릿이라는 우리도 정말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의욕을 전 국민이 갖게 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. 그런데 뭐 이 세상 만물이 뭐 다 뭐 어떤 일이 좋으면 또 어떤 일은 또 나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농지 개혁을 하면서 지주들에게 그 농지를 이제 그 내놓는 대가로 지가증권을 나눠줬는데 이 지가증권이 뭐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뭐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6.25가 나면서 이 그 전시 인플레가 막 발생을 해서 그야말로 뭐 돈의 값어치가 한없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가증권의 그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뭐 부산이나 이런 데로 필요한 지주들이 그거를 뭐 보통 액면가에 한 20%에 팔았다고 그러는데요. 그렇게 팔아가지고 생활비에 쓰고 그러는 바람에 이 토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데 우리나라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들 가난하고 그야말로 뭐 자본 축적이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뭐 기업들이 뭘 하려면은 자본이 축적된 게 없으니까 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거나 아니면 뭐 사채를 빌려 쓰거나 하는 이런 아주 고질적인 자본 부족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.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토지 자본이 이제 산업 자본화에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데요. 대만은 이제 이런 지주들이 받은 지가증권을 가지고 소규모 공장을 져서 그 소규모 공장이 아주 알차게 성장을 해서 오늘날 중소기업 위주의 아주 건실한 성장을 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됐고요. 우리나라는 이런 뭐 만성적인 자본 부족 현상에 빠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허덕허덕하다가 뭐 사채이자 이런 거에 쳐서 뭐 돈 벌면 뭐합니까? 다 또 사채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1972년에 83 조치라고 기업들이 그 쓴 사채를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다 스톱시키고 그 이자를 안 내게 하고 출자로 전환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1997년에 IMF를 촉발시키는 그런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게 농지개혁 그리고 그 이후에 6.25가 안 일어났으면 과연 이 지가증권과 이런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과제일 것 같습니다.